대학 축제 기간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매칭 이벤트 화면에 99%라는 숫자와 함께 도율과 내 이름 강하윤이 떠올랐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도율은 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다. 그 차가운 시선이 내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변에서 더아 진짜 99%네 분명이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도율은 이미 다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내 세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99%라던 알파가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은 이미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다. 우리 하윤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네. 얼른 데리고 오렴. 엄마의 카톡이 아직도 화면에 떠 있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거부했다는 걸, 아니, 그보다 더 큰 진실을.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다음 날 나는 도서관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사람 많은 곳이 싫었다. 3층 구석진 자연과학 자료실. 거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다. 책상 하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었다. 고개를 들자 그녀가 있었다. 도원.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천재.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차가운 존재.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얇은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어진 책을 주워 들고 내게 내밀었다. 조심하세요. 목소리는 예상대로 차갑고 건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내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책을 받아들며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도원 선배. 그녀는 살짝 눈을 좁혔다. 내가 그녀 이름을 아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다.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그냥 소문으로 들었어요. 물리학과 최고 천재라고. 도원은 대답 없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 앞에는 두꺼운 논문과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 차가운 벽 뒤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도율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이상하게도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도서관에 갔다. 도원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도율이 나를 무시한 그 충격이 서서히 도원의 존재로 채워지는 듯했다. 부모님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목소리가 밝았다. 하윤아, 도율씨 어때? 사진 좀 보내줄래? 나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엄마 아직 잘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99%면 거의 정해진 거지? 빨리 만나봐. 전화를 끊고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었다. 서울 하늘은 흐렸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도율은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는 도원에게 자꾸 눈이 가는 걸까? 그녀는 여자였다. 나도 여자였다. 이건 분명 잘못된 길이었다. 하지만 그 잘못된 길이 점점 더 끌렸다. 며칠 후 비가 세차게 내렸다. 도서관이 일찍 문을 닫았다. 나는 현관에서 우산 없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도원이 우산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나를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우산을 반으로 기울였다. 같이 가요. 그 한마디에 나는 놀라서 그녀를 따라 나섰다. 비 오는 캠퍼스 길을 두 사람이 한 우산 아래 걸었다. 도원의 어깨가 내 어깨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도율에게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도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원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강하윤 씨. 네. 다음에 또 도서관에서 봐요. 그녀는 돌아서서 비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가 얼굴을 적셨지만 눈물이 더 많이 흘렀다. 도율이 나를 무시한 그날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다. 차가운 천재 도원에게서. 그날 이후 도서관에서의 시간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도원은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가끔씩 작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주로 그녀가 연구하는 물리학 논문이나 내가 읽는 소설에 대한 짧은 의견이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이 조금씩 드러났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나는 과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고 도원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도원이 작은 손전등을 켰다. 그녀는 내 노트를 비춰주며 말했다. 여기까지 했네요. 나머지는 내일 해도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선배.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아주 작았지만 내 마음을 흔들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조금 긴 이야기를 나눴다. 도원은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다고 했다. 부모님은 그녀를 최고의 대학 최고의 성적으로 밀어붙였다. 친구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다고 했다. 그래서 모두가 나를 차갑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꼈다. 나도 솔직해졌다. 도율에게 받은 상처를 조금 털어놓았다. 99%라는 숫자가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 부모님의 기대가 나를 짓누른다는 것. 도원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전기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하윤 씨는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캠퍼스를 걸었다. 아직 손 한 번 잡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민지가 나를 불렀다. 하윤아, 너 요즘 도원 선배랑 자주 본다며? 조심해. 그 사람 소문 안 좋아. 무슨 소문? 여자랑 이상한 관계였다고 하던데. 너도 알지? 그런 거. 민지의 말에 피가 얼어붙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받았다. 선배,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도원은 잠시 침묵했다. 하윤 씨가 괜찮다면요. 그 대답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도원을 좋아하고 있었다. 분명히. 그런데 사회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다. 부모님은 여전히 도율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오실 거야? 도율 씨도 만나보자. 나는 도원과 만나는 시간을 늘렸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모든 압력이 사라지는 듯 했다. 도원은 내 손을 처음으로 잡아주었다. 그 손은 차갑지만 단단했다.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도율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어느 날 도서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윤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후회, 질투. 나는 알 수 없었다. 도율은 나를 카페로 데려갔다. 그때 미안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지? 이제 와서 왜요? 너 도원 씨랑 자주 만난다며. 그 사람 위험해. 도율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위험한 건 도율 자신이었다. 그녀는
나를 99%라는 숫자로 묶어두고는 정작 자신은 자유로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해요. 나는 도원 선배가 좋아요. 그 말을 하고 나오자마자 후회가 밀려왔다. 도율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도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도율을 만났어요. 선배한테 미안해요. 도원의 답장은 간단했다. 괜찮아요. 나도 하윤 씨를 좋아하니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차가운 천재가 처음으로 마음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이 선택의 대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도원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우리는 주말마다 한강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내 손을 잡고 있을 때만큼은 부드러웠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공유했다. 도원은 고등학교 때 한 여자 선배를 좋아했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다고 했다. 그 상처가 그녀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도 솔직해졌다. 부산에서 자란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한 딸로 살아왔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도율과의 99% 매칭은 부모님에게 완벽한 핑계였다. 그런데 이제 그 핑계가 깨졌다. 민지가 결국 우리 관계를 눈치챘다. 그녀는 나를 불러내서 따졌다. 하윤아, 너 진짜 도원 선배랑 사귀는 거야? 미쳤어. 주변에서 소문 다 나고 있어? 소문. 너희 둘이 손잡고 있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어? 조심해. 학교에서 이런 거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알아? 민지의 말은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우리처럼 평범한 대학생에게는 더했다. 나는 도원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하윤 씨가 힘들면 그만둘게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했다. 비 오는 골목에서 우산도 없이 도원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뜨거운 감정이 있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도율이 움직였다. 그녀는 내 부모님께 연락했다. 하윤이가 요즘 이상한 사람과 어울린다고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부모님은 즉시 서울로 올라오셨다. 엄마는 내 방에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도율 씨가 그러던데. 너 여자랑 이상한 사이냐?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눈물이 먼저 나왔다. 아빠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그날 밤 나는 도원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선배 부모님이 아셨어요. 도원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내가 갈게요. 같이 이야기해요. 도원이 우리 집에 왔다. 그녀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윤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아빠는 화를 냈다. 엄마는 울었다. 도원은 끝까지 침착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더 힘들어졌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몇몇 친구들이 나를 피했다. 도원도 연구실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도원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가보고 싶어요. 그 말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대가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부모님은 나를 부산으로 데려가려 했다. 서울 생활 그만두고 집에 와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나는 거부했다. 도원과 헤어질 수 없었다. 그 선택으로 부모님과 거의 연락이 끊겼다. 엄마는 가끔 문자를 보냈지만 내용은 늘 같았다. 정신 차려라.
도원도 가족 문제로 힘들어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수였다. 그가 아는 지인들에게서 소문이 들어갔다. 도원은 연구비 지원이 갑자기 끊겼다. 그녀는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내 때문에 하윤 씨까지 피해를 보게 됐어요.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수록 커졌다. 어느 날 도원이 내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은으로 된 얇은 팔찌였다. 혼자 있을 때 보면 나 생각나라고. 그 팔찌를 차고 다니던 날 민지가 또 찾아왔다. 이번엔 화가 많이 나 있었다. 너 때문에 나까지 이상한 소리 듣고 있어? 그만해. 도원 선배랑 헤어져. 왜 내가 결정해? 너희 때문에 분위기 다 이상해졌어. 사회가 용납 안 하는 걸 왜 억지로 하냐고. 민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도원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99% 숫자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었다. 도율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캠퍼스에서 나를 붙잡았다. 하윤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부모님도 원하시잖아. 도원 씨랑은 안 돼. 너 인생 망칠 거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미 망쳤어요. 당신 때문에. 이제는 도원 선배가 내 인생이에요. 도율은 충격받은 얼굴로 물러났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99% 운명은 환상이었다. 진짜 운명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친구들은 떠났다. 도원도 연구실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다.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다. 도원의 아버지가 직접 학교를 찾아와 그녀를 압박했다. 그만두지 않으면 연구 인생 끝장낸다. 이 도원은 나에게 말했다. 하윤 씨우 나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마. 내가 포기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도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배. 함께 버텨요. 내가 포기 안 할게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만났다. 부산에서 올라오신 엄마와 아빠는 지쳐 보였다. 나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저 도원 선배 없이 못 살아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아빠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한마디 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져라. 엄마는 울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안았다. 도원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졸업 후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도원은 새로운 연구소를 찾았고 나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곱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밤 도원이 내게 말했다. 하윤아. 그때 도서관에서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차가웠던 천재는 이제 내 품에서 따뜻했다. 사랑에서 운명이란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 결국 우리의 선택과 용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